반려견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선물보다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 또는 돈 주고 사기는 아깝지만 늘 갖고 싶어 했었던 무언가를 주지 않을까요?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줄 수 있어야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견과 나와의 관계도 조금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반려견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 멘토께서는 생활 속에서 반려견이 좋아하는 것은 50여 가지가 넘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몇 가지만 찝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식, 산책, 놀아주기, 스킨십, 아이컨택, 하이톤의 목소리, 그리고 대화, 이렇게 7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간식인데요. 만성피로에 지친 어느 날 아침 정신없이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정말 좋아하는 선배가 사다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반려견에게 간식은 지치고 피곤한 몸을 깨워주며 보호자님의 진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인데요.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크기와 종류인데요. 어떤 종류의 간식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 반려견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될 수 있고 반려견과 교육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는 간식의 형태와 장단점을 구별한 표인데요. 추후에 간식 편을 따로 촬영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스킨십은 삶에서 보조 배터리 같은 힘을 줍니다. 스킨십이 필요할 때는 정말 유용하지만 스킨십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반려견과의 스킨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견은 항상 스킨십을 원하는 것 같아도 스킨십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반려견은 항상 스킨십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반려견은 스킨십이 항상 필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때문에 반려견에게 스킨십을 할 때는 성격과 상황을 고려해서 스킨십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에게 충전이 되는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는 스킨십의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하며 반려견이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려견의 바디 랭귀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 또한 추후에 스킨십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책입니다.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딩견이 아니라면 하루에 산책을 1시간씩 3번 나간다고 하더라도 20시간 이상을 집에 있습니다. 유튜브도 넷플릭스도 없이 말입니다. 이런 반려견에게 산책은 밖에 나가서 대소변도 시원하게 볼 수 있고 운동도 하며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냄새도 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놀이입니다. 공놀이, 터그놀이, 노즈워크, 교육 등 정말 다양한 놀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성향에 따라 좋아하는 놀이도 다 다릅니다. 나의 반려견이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찾아보고 없다면 만들어주는 것이 보호자님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이는 반려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말을 배우고 절제하는 능력을 배우고 협력을 배우고 수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처럼 반려견들도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향하는 교육도 놀이를 활용해서 하는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어떤 놀이가 있는지 또 놀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앞으로 설명드릴 것들은 어쩌면 모르고 계셨을 것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컨택입니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따끔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선이 느껴지는 쪽을 한번 쳐다보니까 반려견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던 경험 해보셨죠? 멀리서 부드러운 눈으로 어쩌면 미소와 함께 보호자님을 쳐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을 내포한 반려견의 언어입니다. 그때 눈을 마주쳐준다 라면 나도 라고 맞장구 쳐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의사소통의 방식인 아이컨택, 당연히 반려견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여섯 번째는 하이톤의 목소리입니다. 반려견은 비언어적 대화의 전문가입니다. 반려견들은 몸짓, 표정,
호흡 등을 통해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며 의사소통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소리의 톤인데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대와 통화할 때는 목을 가다듬고 최대한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요. 또 고객센터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일반 대화보다도 살짝 톤을 올려서 상담해 주시는 경우가 많죠. 두 가지 경우 다 목소리의 톤으로 하여금 친근함을 주며 경계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반려견들도 이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은 보호자님의 하이톤의 목소리를 난 너에게 동의한다, 잘했어, 오케이, 요 정도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보호자님이 반려견의 행동에 놀라서 안돼, 하지마, 어머 라고 말하더라도 말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대화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눈만 마주쳐도 예쁜 우리 반려견에게 잘 잤어? 밥 먹을래? 산책할까? 어디 갔다 왔어? 어이구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뭐 했어? 등 정말 많은 대화를 합니다. 예, 어머니. 아닙니다, 아버지. 라고 대답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말이죠. 저도 참 많이 하긴 하는데요. 대화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반려견을 사랑하는 그 감정을 뼛속부터 끌어와서 아이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어쩌면 눈을 마주치고 있을 것이고 만지는 경우도 많죠. 말투도 살짝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 컨택, 스킨십, 하이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선물 종합 세트와도 같은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든 반려견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려견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때문에 나의 반려견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반려견이 좋아하는 10가지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행복한 반려 라이프를 위한 채널 마이콩TV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반려견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